백신 접종에 대한 정당한 평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접종 속도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11월 집단 면접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현재 백신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인 9일, 일요일이긴 했지만 신규 1차 접종자가 전국에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달 정부가 3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접종을 진행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1차 접종에 2차 접종분을 끌어다 사용하면서 현장에서 지금 사실상 1차 접종이 중단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님, 현장에서는 지금 1차 접종이 사실상 중단됐다. 그래서 더 이상 지금 접종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정당하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렇게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백신 공급 확보 실패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반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야당의 비판, 국민적 비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코로나 백신 확보 잘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는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4.7 보궐선거 앞두고 전국에 붙인 현수막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 국민에 대한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된다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자화자찬성 성격의 민주당의 현수막이 저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모더나 CEO와 전격적으로 통화하면서 2, 4분기부터 모더나 백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들어온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나가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5월달 2, 4분기 중반에 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더나 백신은 구경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여기에 대해서도 2, 4분기가 아니라 후반기로 넘어가게 되는 측면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화이자 백신 2천만 회분 공급 대통령과 청와대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고 국민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은 1차 접종 물량마저 끌어다가 지금 현재 2차 접종을 할 수 없는 상태로서 많은 사람들의 백신 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게 된 것이 지금 오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첫째, 둘째, 셋째 가장 중요한 상황을 꼽으라면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백신을 안정적으로 접종하고 이를 통한 집단 면역을 달성시키고 그를 통한 경제 회복에 나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백신에 대한 안정적 접종에 나서기 위한 국민 신뢰도 확보하고 또 더더군다나 정부를 믿으면서 같이 국민들이 단합하는 과정들을 걷기 위해서는 야당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 그토록 외쳤던 문재인 정부 백신 확보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외쳤던 상황에 대해서 부족했던 것은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의 길에 희망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의 인식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언론 탓, 야당 탓으로 귀겨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전혀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선현 대변인님.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난달까지 목표치를 잘 달성을 했죠. 예, 그렇지만 일시적으로라도 어쨌든 지금 2차분까지 당겨서 1차 접종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1차 접종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건 사실인데 예. 대통령이 어제 차질 없는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소 현장과는 거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것이 계획에 다 잡혀 있었던 것이라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님가 야당 탓, 언론 탓 안 할 테니까 자 설명을 들어보세요. 예. 어느 나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1차 접종만으로 예방 효과가 얼마 나오냐면 86.7%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빨리 1차 접종을 쭉 끌어다 맞추는 것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수급 불균형이 다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백신이 부족한 것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우리 현실에 맞게 다 설계가 되어 있다는 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 접종만으로 86, 7%의 예방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1차 접종을 쭉 끌어서 집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3주 후에 화이자 같은 거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곧 1차 접종을 중단하고 2차 접종에 집중을 하는 것인데 왜 2차
접종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것은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접종센터가 지금 현재에서만 있는데 257군데가 있는데 예. 이것도 계속 확충되고 현재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백신이 뭐 더 많으면 좋겠지만 확보가 안정적으로 되고는 있지만 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게 계획을 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5월 첫째 주, 둘째 주의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셋째 주부터는 다시 1차 접종이 시작이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예, 그때도 아마 1차 접종이 백신이 없어 못한다면 정부가 이 문제는 사과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백신 수급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과 별개로 해서 많은 국민들은 과연 백신을 맞아도 별 이상이 없는 건지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이 큰데요. 어제 정부가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오는 17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백신 접종하고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을 하면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인과성이 불충분해도 다시 얘기해서 인과성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특히나 시행일 이전 접종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인과성 부족, 근거 부족으로 보상 범위에 포함이 안 된 중증 이상 반응 환자를 지원하고 그리고 그런 지원을 강화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박성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이상 반응이 오더라도 그것이 백신 접종과 연관성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지원을 못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지원받을 길이 열렸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의학상 인과관계 입증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인과관계가 입증될 때까지 배상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국민들의 백신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지침 시행 전에 접종을 받은 경우에도 소급해 적용한다. 이 부분도 상당히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그 지원 대상을 중증 환자에 한정했습니다. 예. 제가 추정컨대는 그동안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경증 환자의 비율이 96.4%고 중증 환자의 비율은 3.6%였습니다. 중증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일단은 당장 배상을 받지 못하면 온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중증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예산상 부담을 덜고 나아가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인과성에 더 심한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일단은 중증 환자에 대해서만 지원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판단할 수 있는 지침으로 보이는데 이 지침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백신 불신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 지켜보면서 그 지침을 바꿔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백신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